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그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이 눈에 띄어서 미국과 중국이 바다 아래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케이블 경쟁, 서버C, 바다 아래에서 서버C 케이블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3월 24일자로 3월 24일자 11시 GMT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제가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그 보도 내용보다 한 서너 배가 길었는데 주요 내용은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그 미국 회사 서버캄 LLC와 중국에 있는 HMN 테크가 서로 이렇게 수주 경쟁을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 정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보안 업체들이 개입을 해서 그 중국이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어떤 이제 방해를 한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경쟁이 아주 미중 간에 케이블 경쟁이 치열한데 그 주요 경로는 싱가포르에서 프랑스에 이르는 그런 구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사를 따라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 궁금하신 분은 로이터에서는 그냥 요금을 받지 않고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제목을 여기 치시면은 US and China Wage War Beneath the Waves 이걸 치시면 아마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싱턴은 그 베이징의 스파이들을 두려워한다. 워싱턴이 이제 베이징의 스파이를 두려워하는 워싱턴이 차이니즈 프로젝트 외국에서 진행되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 중요 대상이 홍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이제 취재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질문을 했는데도 거의 정부기관에서나 회사 해당 기업체에서는 전화를 했는데 받지 응답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로이터가 취재한 것을 하는데 여기 이제 2월 달에 2023년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서버C 케이블 컴퍼니 서버캄이 이것이 저기 뉴저지에 위치해 있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해저 케이블 그것이 아프리카와 중동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거의 이제 12,000마일에 달하는 그 기간을 지나는데 12개 다전 칸츄리죠. 12개 이상의 나라를 지나게 되는데 그것이 2025년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싱가포르에서부터 프랑스까지 이르는 인도양을 지나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홍해를 지나서 프랑스까지 이르는 지중해 이렇게 북아프리카 지역 지중해를 지나서 프랑스에 이르는 거대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컴퍼니는 HMN 테크놀로지 컴퍼니라고 나와 있고 3년 전에부터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12개 글로벌 컴퍼니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체크한 것을 보면은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있고 또 프랑스의 오렌지 SA라는 그러한 기업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차이니즈 텔레콤이 이제 이전에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관련이 있는 이런 업체가 소유하고 있게 되는데 이 수주를 받기 위해서 HMN 테크가 매로 입찰을 한 가격이 500 밀리언이니까 5억 달러에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 가격이 3분의 1이 a third cheaper than the initial proposal이라 했는데 3분의 1이나 더 값싸게
넣었다. 어느 회사보다 뉴저지에 있는 서버캄, 미국 회사 뉴저지 서버캄에 있는 그 회사보다 3분의 1 가격 정도 더 싸게, 그러니까 더 서버캄은 7억 5천만 달러에 경매 입찰 경매 가격을 했는데 HMN 테크는 5억 달러에 경매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회사들이 경매를 하는 것은 3 Chinese Telecom Firm, 그 앞에 언급한 3개의 컴퍼니가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Chinese 스파이를 하고 있는 이것을 좌절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는 그 내용이 쭉 계속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언더시 케이블, 해저 케이블을 까는 회사들이 6개가 있는데 이것을 로이터 통신에서 처음으로 취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워싱턴에 의해서 방해를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직 이제 지난번까지는 보도된 적이 없었다. 이것은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그러한 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에 쭉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HMN 테크, 중국 기업 HMN 테크가 한때 이 HMN 테크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에서 화웨이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림에 이렇게 까만 선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HMN 테크가 깐 그러한 헤이저 케이블 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미국이 깐 그 HMN 테크가 깐 것보다 서버캄이 미국에서 간 것이 더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중국의 헤이저 케이블 장악력은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캄과 HMN 테크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백악관에서 화이트하우스 얘기가 나오고 싱가포르에서 프랑스까지 그 케이블 컨트랙트 하는데 관련되는 여기 체크풀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빌, 차이나 유니콤 이런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등장하는데 로이터에서 전화하니까 디클라인드 했다. 응답을 하지 않은 프랑스의 뭐 오렌지도 이렇게 보이는 오렌지도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Did not respond to request for comment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헤즈 케이블이 미국과 US 차이나 테크놀로지가 컴피티션, 경쟁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 글로벌리 하기에는 이 깐 케이블 수가 400개 케이블이 넘는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5%가 모든 것이 인터내셔널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이 이제 인터넷 트래픽이 사용하는데 이 케이블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 계좌 이체나 뱅킹 트랜잭션 그리고 밀리터리 시크릿 군사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 헤저 케이블은 벌너너블하다. 아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사보타지 어택. 그 케이블을 뒤에 보시겠지만 11개 피복을 입히는데 각종 종류의 그 안에다가 뭐 도청 장치나 그런 걸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에스피오나지 하면 이제 첩보 활동 같은 걸 하기에 좋은 아주 위험한 벌너너블한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 관련해 가지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마추라는 아일랜드가 중국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14,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한번 해저 케이블이 잘못돼서 디스커넥트 된 적이 인터넷 하다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해저 케이블이 좀 벌너너블 위험하기 때문에 밑에 배가 지나가면서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끊어졌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대만 타이페이가 있으면은 여기 마추라는 그 섬에서 인터넷이 끊어진 게 중국의 복근성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섬에서
해저 케이블이 끊어진 적이 있다. 지난해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서로 만나 G20의 정상회담을 할 때 만났던 그러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버스드라핑 하면 이제 도청을 말하게 되는데 이버스드라핑 도청 같은 것이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저 케이블은 어디에 인발브되어 있냐면은 지오폴리티컬 텐션, 지정학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에서도 구글이라든지 메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나 아마존 이런 데서도 해저 케이블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투자가 적어도 at least one, 적어도 하나 이상은 이렇게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구글, 메타, 아마존 거대 빅테크 기업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 케이블을 이렇게 까는 데 있어서 뭐 딜레이 되거나 이것이 다시 뭐 설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가질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HMN 테크가 이렇게 보여줬던 것보다 까만색이 이렇게 더 진하게 많이 수많은 그런 케이블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버캄의 글로벌 케이블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캄 그 회사에 들어가시면 보시게 되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케이블 설치가 이렇게 많지만 굉장히 설치가 쉽지 않은 그렇지만 많은 중국의 HMN 테크보다는 많은 케이블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캄은 결국 중국의 HMN 테크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잠수함이라든지 반도체 분야 그리고 AI 인공지능 분야 드론 이런 것과 미국과 중국은 한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케이블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터 에이전시 태스크 포스 내부에 미국 내부 보안업체와 이렇게 관련된 그런 단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팀텔레콤. 이 팀텔레콤은 서버캄 회사와 중국의 HMN 테크 그 사이에서 개입이 되는 팀텔레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팀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시큐리티 회사로서 이러한 미중 간의 그러한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프랑스에 이르는 그 해저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투자를 하는 그러한 회사들에게 미국이 이제 스위트너 사이드에서 당근과 채찍하면은 여기 경고라고 나와 있는데 당근으로서 380만 달러에 5개의 텔레콤 컴퍼니들에게 서버캄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게 그러니까 12개가 이제 이쪽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버캄이 수주를 받아서 가느냐 아니면 HMN 테크가 수주를 받아서 가느냐 그런 수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서버캄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팀텔레콤 같다든지 또는 미국 정부 기관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이 보인다. 그게 로이터가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회사들이 텔레콤 이집트라든지 네트워크 I2I 리미티드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리고 지부티 텔레콤이나 뭐 스리랑카 텔레콤도 나오고 또 몰디브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회사들의 로이터가 물론 전화를 했지만 리스판들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차이니즈 포린 미니스터 외무부 장관격인 진강이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나름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에서는 2021년 12월에 HMN테크가 미국의 기술을 획득하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실으면서 이는 중국의 그 인민해방군을 현대화하는 데에 일조하는 그런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문장 보시면은 미 국무부의 이제 한 관리가 확인해 줬다고 하면서 미 국무부는 이제 주로 외교적인 관리를 하는 데니까 그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서브캄, 미국 뉴저지에 본사가 있는 서브캄 회사 이것을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면은 그 아래쪽 보시면은 HMN테크가 이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것이 11겹을 광케이블을 11겹으로서 감싸고 있는데 여기 미리 한번 요 케이블 그림을 보시면은 맨 여기 오른쪽에 앞티클 파이브 해가지고 이 광케이블을 제가 번호를 1번부터 쭉 이렇게 붙여봤는데 뭐 하여튼 고급 재질로 감싸는데 11번까지 감싸는데 이 케이블 안에다가 어떤 뭐 이렇게 장치를 부착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도청을 한다. 앞에서 이볼 스트라핑이라고 나왔는데 도청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국가적인 군사 차원에서 이렇게 미국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국무부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 텔레콤이라든지 미국 국무부라든지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 제가 빨간으로 표시된 것은 아웃 됐는데 차이나 텔레콤 아웃, 차이나 모빌 아웃. 근데 이제 이 세 곳 중에서 차이나 유니콤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2022년 2월 작년 한 1년 정도 이제 1년 전쯤이 되는데 이러한 케이블 컨소시엄에서 HMN테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서브캄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서 차이나 텔레콤과 차이나 모빌은 아웃되고 차이나 유니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도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 그 케이블에 대한 이 케이블 설치하는 싱가포르에서 프랑스까지의 가는 케이블의 그 이름이 시미위 6라는 이렇게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차이나 유니콘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26일 날에는 백악관에서 그 보완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이 서브캄이 컨트랙트를 얻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 것 같다는 그러한 백악관에 물론 전화를 했지만 did not respond. 백악관에서는 반응을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팔러시는 뭐냐? 지난 이렇게 over the last year, 지난 바이든이 되고 나서의 정책은 527억 달러를 미국의 세미컨더 반도체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527억 달러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RA,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나 전기 자동차, 뭐 배터리 그런 쪽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닌 IRA 법안 등등 해서 꾸준하게 527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해저 케이블 지금 사진을 보시고 계신데 이 해저 케이블을 깔기 위한 주요 업체는 어디가 있느냐? 이 해저 케이블은 광 케이블을 11개의 피복으로 이렇게 싸게 되는데 이 파이버 앞틱 서버 C 케이블을 수십 년 동안 지배하는 회사 3개를 소개하면서 앞에 언급한 미국 뉴저지 본사를 둔 서버캄 그리고 일본의 NEC 코퍼레이션 그리고 프랑스의 알카텔 미국의 서버캄, 일본의 NEC, 프랑스의 알카텔 기업이 주로 수십 년 동안 이 해저 케이블을 주로 지배해오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HMN테크가 지금
미국의 서브컴이랑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 HMN테크의 전신이 화웨이 머린 네트워크 컴퍼니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2008년에 전신이 화웨이 머린인 이 군사업체 머린이니까 군사업체 같은데 그런 에서 HMN 테크가 천진에 이렇게 베이스를 두고 케이블 업체에 들어와서 주로 이제 파푸아 누기니라든지 카리비안해 중남미 쪽을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N 테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조업체 매뉴팩처가 되고 있다. 2019년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어 가지고 70개의 자회사를 비롯해 가지고 5G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를 받았는데 제가 5G 여기 X 표시해 놨는데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화웨이를 모회사라고 하는 HMN 테크가 해저 케이블에 진출한다든지 또는 화웨이가 진출하게 될 경우에 5G를 통해서 이버스 드랍핑 이 도청 장치나 사이버 어택 이런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로이터에서 previous Reuters investigation 이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저도 뉴욕에 살면서 애플 노트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자 취재 활동을 하면서 컴퓨터를 끊었는데도 계속 돌아가면서 뒤에 백워드가 뭐가 달렸는지 그걸 제가 몸소 체험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게 컴퓨터를 진단하는 마이크로의 그 노트북을 애플 노트북을 들고 갔더니 2번, 3번을 제가 검사를 했는데 밝혀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건지 우리도 진단할 수 없다. 그런 글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망하면 안 되니까 중국과 이제 푸틴이 기다리고 있던 시진핑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도 사진에 나오면서 중국이 지금 나름 굉장히 확장을 하려는 도광양해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드러내놓고 하는 건지 도광양해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화웨이라는 이 업체 자체는 개인 회사가 뭐 전에는 이 중국 정부랑 관련이 없다 그랬지만 이것이 다시 HMN 테크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면서 피스 케이블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계속 그 케이블을 확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성장하는 케이블 제조업체가 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와 프랑스 프로젝트 이것이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서브컴 해저 케이블 회사와 이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있기 때문에 그 수주 경쟁은 HMN 테크가 제시한 것은 5억 달러, 500 밀리언, 5억 달러가 되는 것이고 서브컴이 제시한 것은 7억 5천만 달러로 HMN 테크는 3분의 1이 더 싼 그러한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케이블이 프로젝트 이름이 CME-V6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싼 값으로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빌, 차이나 유니콤이 관계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미국 정부의 제재, 팀텔레콤의 그러한 간섭 등으로 인해서 차이나 유니콤만이 컨소시엄에서 남아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듯이 이 그림은 케이블 자체가 광통신 아티클 파이버 틱이 11개를 감싸고 바다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소금에 불식되지도 않아야 되고 물에 또 이렇게 침투하면 안 되니까 11겹을 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컴은 그 미국 업체로서 이 작업을 위해서 앞에서 7억 5천만 달러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는데 이미 론 받는 거는 다 이제 론을 받는데 여기에 미국의 상무부라든지 엠버시스 외교관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편지를 쓰는데 적어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데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딜에다가 같이 참여를 하라는 편지. 이 편지 중에 하나가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서브캄을 피킹하게 되면은 서브캄을 선택을 컨소시엄에서 중국의 HMN테크가 아니라 서브캄을 선택하면은 중요한 기회가 커머셜 기회, 그리고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안보적으로도 미국과 튼튼한 안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은 HMN테크 선택하면은 너 안보는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식의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러한 결과로서 HMN테크는 미국에 의해서 앞으로 아주 가까운 인더 니얼 퓨처에, 요 기사가 이제 3, 4일 전에 나온 기사니까 조만간 HMN테크는 미국의 US 생션, 미국의 제재를 받을 운명이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왜 HMN테크의 그 해저 케이블이 왜 제재를 받냐? 그것은 케이블이 이제 버추얼리하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도 보면은 이제 2020년 말 이전에도 여러 나라들이 HMN테크 중국 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되냐, 그런 이렇게 세컨 소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도 그 나라가 이제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디아 에어텔이나 스리랑카, 프랑스,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HMN테크 선택하면은 우리 앞에 말했던 시큐리티 그 코퍼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커머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 그림이 HMN테크 로고가 되는데, 아래쪽 설명에서는 이 프로젝트 투자자들이 워싱턴으로부터의 그 압력을 통해서 US 베이스드 서브캄으로 스윙하라는 그 돌아서라는 그러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싱가포르에서 프랑스로 가는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CWME6에 대한 그 입찰 가격이 HMN테크에서는 5억 달러를 내놨고 서브캄에서는 7억 5천만 달러를 내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2021년 2월에 수주 가격은 서브캄에서는 6억 달러, 그리고 HMN테크에서는 4억 7,500만 달러로 앞에 가격보다 좀 더 떨어뜨린 가격으로 내놨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컨소시엄 멤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싱가포르의 싱텔, 그리고 오렌지 같은 그러한 회사들이 있게 되는데, 서브캄이 이렇게 더 나은 더 나은 것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비싸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이 이 서브캄을 선택할 경우에 따라오게 되는 커머셜이라든지 시큐리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말에 이제 아마 최종적인 비디오 화상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콘소시엄 중에서 차이나 텔레콤과 차이나 모빌이 빠져나오고 유일하게 차이나 유니콘만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빌은 워크오프 더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대부분의 컨소시엄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서브캄을 선택을 했다. 차이나 텔레콤과 차이나 모빌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누가 이제 들어왔냐면은 텔레콤이라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텔레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인 텔린, 인도네시아에서는 텔린이 들어와 가지고 이쪽에 아마 이제 미국 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쪽 같은데,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HMN 테크의 싱가포르에서 프랑스까지 그 케이블을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이 같이 두루 이제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태평양 섬 지역에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도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스트 미크로네시아 케이블이라고 이름 붙여서 여기에 미국, 호주, 일본이 이제 2021년 그 말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제 세 개의 퍼시픽 아일랜드도 관련이 되어 있다. 나우루, 그리고 미크로네시아 연방 페더레이티드 스테이트니까 연방 그러한 뭐 섬나라가 하나 있는 것 같고, 키리바티라는 그러한 세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헤이즈 케이블 경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지난 그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에서 서브시 케이블 컨설턴트로 있는, 우리 헤이즈 케이블 까는데 좀 도움을 줘 하면은 그런 컨설턴트로 있는 폴 메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지정학적인 지오폴리티컬 영향력이 강한 것은 처음 봤다. 내가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other ears, 이상한 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미중 간에 지금 아주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 바이든 와서 활성화되죠. 그 이전에 트럼프 때도 2020년에 2020년 4월에 트럼프에 의해서 사인이 되었다. 행정명령으로 이그제큐티브 오더로서 이제 사인이 된 바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스파이들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데 이미 사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팀텔레콤, 앞에서 이제 보안 업체로 알려진 팀텔레콤의 전략이기도 하다, 공격적인 전략이기도 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팀텔레콤이라는 것은 그 부서가 이끌어지는 것은 어토니 제너럴 매튜 올슨, 어시스턴트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매튜 올슨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팀이 바로 팀텔레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팀텔레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domestic concern, 국내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CIA가 국제 문제 한다, FBI는 국내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요즘 팀텔레콤은 domestic concern을 국내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그 케이블이 다이렉트로 중국과 연결된다거나 홍콩과 특히 이제 홍콩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기사에서 이게 중국에 있는 홍콩과 미국이 직접 연결하는 것은 금지를 하는, 그것을 추진하는 팀이 바로 팀텔레콤이라는 안보 담당국이 아닌가, 팀텔레콤. 그래서 이 팀텔레콤은 FCC라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페더럴 커뮤니케이션스 커미션즈라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이제 연방통신위에서는 케이블도 깔고 막 해야 그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4개를 캔슬레이션 하게 된, 이것을 깔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왜냐하면은 그 FCC에서는 이제 미국과 홍콩을 직접 연결하면은 거기에서 홍콩에서 오는 중국의 모든 자금들은 홍콩을 통해서 오는데, 이것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나중에 홍콩에서 그것을 작업을 한다든지 자금줄을 막아버리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자본 거래가
지금 JP 모건이 100% 자기 자본으로 중국에 설립을 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일을 팀텔레콤에서 FCC에서 케이블을 까는 적어도 4개를 캔슬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을 이제 깔 때는 어떻게 까느냐 그런 설명을 쭉 하면서 지금 이 케이블을 까는 배가 전 세계 60개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단지 60개밖에 없다. 그래서 깔 때 이제 이렇게 작업이 쭉 있는데 이런 작업하는 거 구체적으로 보시려고 하면은 서버캄닷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비디오에 이제 어떻게 까는지 쭉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안을 너무 가까이 하면은 고기잡이 배들에 의해서 훼손이 된다는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케이블을 이렇게 고랑 같은 데다가 고랑 같은 데다가 묻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홍콩이 미국이 경계를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2019년에 베이징에서는 홍콩을 이제 increased surveillance 해가지고 감독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미국 사람들의 데이터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홍콩을 통해 가지고 이펙티블하게 효과적으로 빼내고 있다. 그런 거를 미국이 우려해서 홍콩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은 금지. 지금부터 접근 금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결정은 이게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 등이 하는 것을 업엔디드라 했는데 엔드를 밑 끝을 위로 돌리는 것은 뒤집어 버린다는 것인데 업엔디드 그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이 중국에다가 빨대를 꽂아 헤이즈 케이블을 쫙 꽂아 가지고 같이 하려는 것을 업엔디드 그것을 이제 뒤집어 버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헤이즈 케이블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아마 헤이즈 말고 인공위성으로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전한 방법을 찾지 않을까. 헤이즈 케이블은 너무 벌러너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무 벌러너블하다. 그래서 홍콩의 벌러너블한 그런 데이터가 팀 텔레콤에서 미국의 보안국인 팀 텔레콤에서 권유하면서 대만이나 필리핀 쪽으로 지금 데이터가 그쪽으로 미국에서 흐르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FCC에다가 어떻게 레커멘드를 하냐면은 홍콩은 좀 삼가해라. 홍콩 위험하다. 홍콩 잘못하면 홍콩 간다. 그리고 대만이나 필리핀으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홍콩하고 이제 기존에 깔아놨던 그 선들이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는데 그 수백 마일의 선들이 지금 현재 쓰지를 못하고 어반던드 되고 있다. 오션 플로 해양 밑에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볼 때 HMN 테크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 헤즈 케이블 서버시 케이블은 18%이고 지난 이제 4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그리고 HMN 테크가 바다에서 깐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 앞에 전 세계에 이제 배가 헤즈 케이블을 까는 배가 60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7%를 HMN 테크가 깔았다. 그래서 자료를 텔레 지오그래피라는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관련한 이제 또 하나의 그 케이블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사우스이스트 아시아하고 재팬,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싱가포르로부터 남아시아를 지나서 홍콩으로 연결하는 그 홍콩은 또 중국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홍콩으로 갔다가 일본과 코리아 재팬으로까지 이제 오게 될 예정인 그것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 거기에 재팬의 NEC 컴퍼니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라인에 뭐 이렇게 앞에 이제 해저 서버시 케이블에다가 이버스 드라핑이라고 했던 그 도청 장치라든지 뭐 그런 것과 이제 관련해서 또 일본 업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주 각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스파이 전쟁, 해저 케이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로이터가 일본의 NEC
이 대변인한테 했지만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회피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제 당연히 중국 컴퍼니로부터 하는 그런 텔레콤 그것을 쓰는 것을 금지를 블락을 시킨 그런 내용들. 그 중에서도 이제 차이나 텔레콤을 언급하면서 이 FCC가 번복을 한 그러한 2021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워싱턴에서 딜리버리를 워싱턴에 이제 있을 때 DC에서 딜리버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큰 컴퍼니에 이렇게 점심 딜리버리를 들어가면 아마 데이터 센터 같은 거였는데, 그 워싱턴에 전 세계의 80%의 이메일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흘러간다고, 그렇게 80% 이상이 거기를 통과한다고 듣게 되는데, 광 케이블을 엄청나게 공사하는 것을 9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지날 때 97년도 그때 96년도 이렇게 봤었는데, 이것을 트래픽을 어디로 하냐면은 차이나 서버로 이렇게 돌려버렸다. 80% 엄청난 그 정보를 차이나 텔레콤이, 그래서 미국의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 그러지 않았다죠. 미국 법정에서 US Court to Reverse That Decision,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것을 했지만 차이나 텔레콤이 그 미국 법정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